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YTN-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상남도 함안을 중심으로 하는 옛 아라가야의 유적과 유물들에 대한 소개와 설명이 돋보인 다큐멘터리로서 한국의 고대 역사에 관심이 있는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방송을 통하여 하만이 아라가야의 중심이었다는 점을 새로 알게 되었고, 배수시설과 토성 축조에 대한 설명과 아라가야인의 뛰어난 토목 기술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유적과 유물을 직접 취재하고 촬영하여 시청자에게 생동감 있게 전달한 점도 좋았고, 해당 지역의 전문가와 학자들의 설명도 간결하지만 꼭 필요한 정도로 제시하였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포천 시민에게 친수 공간을 조성해서 되돌려주는 의미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손길과 작은 실천이 하천을 되살리고 시민들의 인터뷰 내용에서 자긍심이 보였으며 가산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질 측정을 나온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포천정 러닝클럽 회원들은 플로깅 모임으로 자발적 쓰레기 줍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에서 밝은 포천천의 미래가 보였습니다. 시청하면서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전거 동호회 홍금표 회장의 인터뷰 내용에서 포천천을 새로 조성했다는데 얼마나 좋은지 한번 달려보겠다며 포천천을 따라 라이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포천천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한 내용이나 이용 소감에 대한 인터뷰의 내용이 마지막에 나왔더라면 인터뷰 내용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도시는 흐르는 물 위에서 살아갑니다. 하천이 맑아야 우리의 삶도 맑아진다는 내용이 많이 공감되면서 이러한 특집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4명의 여성 리더 인터뷰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여성 리더로 자리하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 가정을 양립한 것인지, 각종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등을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문제 제기와 스토리텔링을 통해 볼 때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는 명확하고 메시지가 분명하여 시청자의 공감과 몰입을 잘 끌어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남성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겪는 성차별, 성희롱적 문제, 성차별 사회인식 등 여성의 리더에 오르기까지 겪게 되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다양하게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부에서는 도전, 단단한 나, 롤모델, 따뜻함, 소통의 리더십 등 개인적 특성만을 강조하면서 사회의 제도적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특집 방송은 아라가야의 왕도였던 하만 일대를 두루 취재하며 고대 왕국의 놀라운 문명을 탐사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하만의 곳곳을 누빈 취재진의 발자취를 따라다니면 아라가야를 제대로 만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아라가야의 놀라운 기술에 대한 연구 결과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환축 토성을 소개하면서 자막으로 기법을 설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토성의 축조 과정을 그래픽으로 구현했다면 더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웠을 겁니다. 오늘날 도시하천은 단순한 물길이 아닌 도시 열섬 효과의 예방, 그리고 삭막한 도시 생활에 젖어 있는 시민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힐링을 느끼도록 하는 등 시민과 자연을 잇는 친수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포천천의 경우에도 하천의 물길을 따라 100년의 역사를 지닌 5일장, 하천 산책로 등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천천도 처음부터 이러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산업화 시기 도시와 함께 염색공단의 입주로 수질 악화와 환경 훼손 등 오염이 진행되어
주민들로부터 외면받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부터 주민과 시가 함께 포천천의 재생에 관심을 갖고 힘을 쏟은 결과 악화되었던 수질이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현재는 좋음 단계로 대폭 개선된 결과 2급수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집 프로그램은 이러한 포천천의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결과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부동산 개발업의 김동신 회장입니다. 김동신 회장은 남성 중심의 부동산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부동산 개발협회 임원 중에서도 유일한 여성입니다. 좋은 땅, 좋은 재료가 있고 좋은 게 있다면 사람들이 모인다며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힘이라고 말하는 그녀는 그러한 믿음과 신뢰로 지금까지 잘 해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여성의 사회활동의 문제점처럼 따르는 일과 가정의 양립 이슈를 보여주어 현실적이며 대중적 접근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여성들에게 또 다른 도전이며 양육 문제는 직장에서의 차별 사안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더 자유롭고 자신의 일에서 빛이 나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칠레 현지의 영상미는 단순한 볼거리 이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양식 현장, 중앙관제, 가공과 유통, 부산물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아름답고도 구체적인 화면으로 보여주어 연어 산업이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데이터, 방역, 물류, 순환 경제가 결합된 시스템 산업임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강원도를 중심으로 준비 중인 K-연어 클러스터를 소개하며 치어 생산, 양식, 연구개발, 부산물 고부가 가치화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한 번에 조망한 것은 공익적 정보로서 가치가 큽니다. 실제로 국내 연어 수요가 늘며 수입량이 빠르게 증가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식량 안보 관점에서 이 이슈를 다룬 기획 의도 역시 시의적절했습니다. 우선 오염되었던 포천천이 행정과 시민의 노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포천해를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고속도로에서 바라다 보이는 빼어난 자연 경관에 감탄하면서도 막상 도착하면 분지형 산지에 자리한 도시 특유의 대기질 때문에 늘 아쉬움이 남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집을 통해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한 포천천의 푸른 모습을 접하니 포천에 대한 인상이 훨씬 밝고 맑게 다가왔습니다. 다음에는 포천의 수질뿐 아니라 포천의 대기질까지 맑아졌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YTN에서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1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